옛날 어느 마을에 약간 모자란 칠삼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모시는 어르신과 함께 한양길로 올랐다가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거참, 하도 집에 안 오니까 내 집도 까먹게 생겼네 그려. 그나저나 우리 이쁜 마누라를 오늘 밤새도록 아주 홍군형을 내줘야겠어. 그렇게 칠삼이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임자 나왔구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소? 서너 달 걸린다더니. 일이 일찍 끝나서 그나저나 보고 싶었어. 우리 신혼인데 임자 혼자 매일 밤 얼마나 외로웠어? 난 괜찮소.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안 괜찮소? 오늘 아주 그냥 입에서 장군님 소리 나오게 해주겠소? 어머머, 씻고 오시오. 땀 냄새. 2달간 한 번도 안 씻었소? 아차차, 잠시 기다리시오. 그렇게 대충 씻고 온 칠삼이가 2달간 대감마님 혼자 기생집에서 놀고 나는 밖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시오? 뭐라고요? 아니, 말이 혼나왔네. 어서 이리 오시게. 그렇게 즐거운 행사를 치른 후 이렇게 양기가 넘치는데 어떻게 참았소? 임자, 자네 생각하면서 참았지. 아직 9번 더 남았소. 기대하시구려. 으이구, 이 짐승. 그때 이웃집 양반이 문을 두드리며 아, 이보시오. 옆집에서 왔는데 거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소. 이에 칠삼이가 나가 말하길 아, 미안하오. 내 오랜만에 마누라를 봐서 흥분했소. 이 마을이 조용하다길래 이사 왔더니 밤이면 밤마다 허구한 날 절구질 소리에 여인네는 울어대지. 아, 미안하오. 앞으로 조심하겠소. 내 들어보니 이 집 소리가 제일 커. 한 달 동안 매일 밤 쉬지 않고 울어대니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니, 뭐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요? 아무튼 한 달 동안 울었다니 다행이구려. 하마터면 내 이쁜 마누라를 의심할 뻔했소. 아니, 그건 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2달 비웠으니 아마 다른 여자가 와서 한 달간 울고 갔을 것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느 부부가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다가 주막에 들렀다. 주모 계시오? 내 먼 길을 와 너무 피곤하니 방 하나만 내어주시오. 이를 어쩌지요? 내일이 장날이라 주막에 손님이 너무 많아 남는 방이 없소이다. 어찌 헛간이라도 좋으니 잠만 잘 수 있게 해주시오. 내 돈은 같은 방값으로 드리리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은 안방에 붙은 작은 겹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은 안방과의 사이에 정식 벽이 없고 종이로 바른 장지 하나만 있을 따름이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밤중에 누워 있자니 주점 주인 부부의 잠자리 하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는 것이었다. 겹방 손님은 피곤한지 벌써 잠든 것 같소. 그럼 우리 한번 어떻소? 그리하여 옆에 누워있는 손님은 부인의 옷을 벗기는 소리, 흥분이 고조되어 신음하는 소리, 절정에 올라서 희희낙낙하는 사랑의 속삭임까지 모두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주인 부부의 한바탕 작업이 끝나자 남편이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여보, 마누라, 내 오늘 하루 종일 손님들 때문에 힘들었어. 그래서 밤에는 그냥 자려고 했는데 순전히 당신을 위해 봉사로 해준 것이라오. 그러니 고맙게 여겨야 하오. 아니, 뭐라고요? 숫돌에 칼을 갈아놓고는 도리어 숫돌을 닳게 하기 위해 갈아주었다고 하는구려. 그러면 누가 맞는다고 하겠어요? 이러면서 부부는 한참 동안 웃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부인에게 또 말했다. 그런데 여보, 전날 당신이 귀 후비는 막대기로 이 귀를 후비던데 그것은 귀가 가려워서 후빈 것이요, 아니면 그 막대기를 위해 후빈 게요? 이에 부인은 대꾸는 하지 않고 깔깔대고 웃었다. 그러자 겹방에서 듣고 있던 손님이 웃음을 참을 수 없어 슬그머니 말하길. 맞소이다. 그야 두말할 여지 없이 귀를 위해 막대기를 넣고 후빈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하니 깜짝 놀란 부부가 당황해하며 남편이 말하길. 거참, 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무식한 우리 마누라만 모르는 것 같소이다. 하며 웃으니 당황한 마누라가 말하길. 그런데 말이오, 손님,
그건 그렇다 치고 내 궁금한 게 있어. 그래, 그것이 무엇이오? 근데 기후비는 막대기는 네 거 내 거 없이 누구 것이든 막 써도 되는 것이 맞소? 하니 민망한 남편과 손님은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사내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웃 동네에 사는 옛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친구가 외출을 했는지 집에 없는 것이었다. 이에 사내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친구의 어린 딸에게 물었다. 얘야, 내 아버지는 어딜 갔느냐? 몰라요. 일어나 보니 안 계셨어요. 그래, 그나저나 너 말고 집에 다른 사람은 없느냐? 하니 친구의 아들 녀석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어디에 갔느냐? 하고 묻자 친구의 아들 녀석이 아마 갈 곳에 가셨겠지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의 당돌한 말에 괘씸한 생각이 든 사내가 꾸짖으며 다시 물었다. 이 녀석아, 너는 나이도 먹은 녀석이 어른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래, 너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느냐? 건넌 마을 길동이 농가 동갑입니다. 그러냐? 그럼 그 길동이 나이는 몇이냐? 제 나이와 동갑이지요. 라고 답하니 사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목청을 돋우며 말했다. 이런 고얀 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대답이 계속 그 모양이냐? 내 당장에 내 녀석의 불알을 떼서 까먹어 버릴 것이다. 사내의 엄포에 놀란 아이가 되받으며 말했다. 아니, 어찌 다 큰 아이의 불알을 까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못 까먹을 건 또 뭐란 말이냐? 그러자 아이가 다시 말하길. 어쩐지 꽤 많이 까잡수신 모양이네요. 보아니 턱에 그렇게 털럭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보니. 뭐라고? 그래, 이놈아, 내놓은 것은 특별히 털을 다 뽑은 다음 톡 깨어서 기름을 발라 부쳐 먹을 것이다. 하니 옆에서 듣고 있던 딸아이가 아저씨, 저는 삶아 먹는 게 더 좋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관에서 잡일을 보던 한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종종 왕래하는 기름장수 여인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내 어찌 한번 저 여인을 잡아뜨릴 수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비어 아무도 없는데 그 기름장수 여인이 또 오게 되었다. 이에 사내가 좋은 말로 여인을 유인하여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정말 잘 생각했소. 절대 후회 안 한다니까. 내 극락의 맛을 보여주리다. 그런데 사내의 그 물건이 어찌나 큰지 마치 목침만 하였다. 몇 번 시도 후 여인은 능히 대적할 수가 없어 잔뜩 겁을 먹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다. 여인은 그곳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을 수 없어 여러 날을 쉬며 조리하였다. 그 후 여인은 종종 그 집으로 기름을 팔러 왕래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안주인만 보면 웃음이 나와 참지 못하였다. 이에 안주인이 이상하게 여겨 당신은 근래에 와서 나만 보면 웃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오? 하고 물으니 이에 기름장수 여인이 제가 사실대로 말할 터이니 그러나 죄책을 내리지는 마시오. 사실은 지난번에 이 집 바깥 양반이 부인이 집에 없을 때를 틈타서 저를 유인하여 한번 하자고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부득이 한번 허락하였어. 그런데 그 물건의 크기가 고금에도 없는 것이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즐겁지도 못하고 나의 그곳만 중상을 입고 말았소이다. 그 후 부인을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 나도 모르게 저절로 웃음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대체 부인은 그 큰 것을 어찌 견디시는지요? 하고 물으니 그 부인이 얼굴을 찡그리며 견디긴 뭘 견딘단 말이오? 그러니 20년째 아직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매번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다. 부인 미안하오. 이번에도 떨어진 것 같구려. 서방님, 지금처럼 공부하시면 앞으로도 합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산속 암자에 들어가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난 부인 없인 하루도 못 산단 말이오. 이미 큰 스님께 말씀드렸으니 그리하시지요. 그런데 암자에 들어간 선비는 끓어오르는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마누라가 보고 싶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러다 우연히 구멍 뚫린 호박을 보게 되었는데 그 구멍의 모양과 색깔이 꼭 여자의 그것과 같아 보였다. 그리하여 선비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남몰래 호박에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고 즐기고 난 뒤 의자 밑에 감추어 두었다. 그런데 비밀은 없는 법. 한 번씩 암자를 찾아오는 선비의 큰 조카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어느 날 선비를 찾아온 조카가 작은아버지, 공부는 잘 되시는지요? 이번에는 꼭 과거에 합격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계속 서 있자 선비는 조카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다리 아프게 왜 계속 서 있는 것이냐? 거기 의자에 앉도록 하거라. 아닙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좋았어요. 조카가 계속해서 사양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선비가 물었다. 너와 서로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나 좀 할까 하는데 우리 조카님이 언제부터 이리도 겸손하셨는가? 그러자 조카가 웃으며 대답하길. 그것이 비록 채소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의자 밑에 아주머니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그곳에 올라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선비는 비밀이 탄로나 어쩔 줄을 몰라하며 아니 내가 그걸 어찌 알았느냐 이런 고얀 놈. 이에 조카가 다시 말하길. 작은아버지, 저도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건 말 안 해도 다 알지요. 그리고 사실 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매형이 오이가 아닙니까? 옛날 어느 부부가 신선의 돌을 숭상하여 나이 80이 되면 산으로 들어가 신선들이 거하는 곳에서 살자고 약속을 하였다. 여보, 우리 늙으면 꼭 산에 들어가 신선처럼 살자고요.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르다더니 이윽고 그날이 오고 말았다. 부부는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신선이 산다는 명산을 찾아가게 되었다. 두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드디어 마지막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기슭에 당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영감님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여보, 여기서 잠깐 쉬고 있구려. 내가 먼저 올라가서 신선이 있는지 사정을 좀 살펴보고 오리다.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영감님이 할머니를 남겨두고 산 위로 올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소문대로 여러 신선들이 논일고 있는 것이었다. 그 신선들은 모두가 100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들 뿐이었다.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신선들이 산다는 곳이 맞습니까? 그 말을 들은 신선들이 영감님을 보고 물었다. 그렇긴 한데 총각은 어디서 왔는고? 그 말을 들은 영감님은 깜짝 놀라 황급히 산을 내려와 할머니를 보고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소. 어서 돌아갑시다. 할머니가 이상해서 이유를 물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다니 무슨 말씀이요? 그래, 신선은 만나봤어?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 글쎄 신선이 나를 보고 총각이라고 하지 않겠소? 할멈이 가면 틀림없이 처녀라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러면 당신 마음이 이상해져 신선이랑 놀아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요? 그러니 그냥 내려갑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얼굴도 미인이고 글도 잘했으며 호탕한 여장부였다. 그녀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남편을 일찍 보내 30살의 과부가 되었다. 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해 가문을 빛내고
장가를 가서 후손을 잇는 것이니라. 과부는 재산도 넉넉하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자식들도 어머니 말대로 일찍부터 글방에 나가 수학하여 학문도 성취했으며 어머니에게 효성 또한 극진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자식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한 가지 걱정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간간히 밤중에 자식들이 잠이 들면 혼자 나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오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아들들이 몰래 뒤를 밟아보니 이웃 마을 호라비와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에 삼형제가 모여 의논하였다. 어머니께서 저러시다가 혹시 남의 눈에 띄면 큰일이다. 우리가 같이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이 뒤로는 그러시지 못하도록 해야겠구나.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어느 날 밤 형제들이 어머니의 침소로 나가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들이 비록 많이 모자라오나 힘을 다하여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잡수시고 싶으신 것이나 갖고 싶은 것도 말씀만 하시면 힘껏 구하여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직 바라는 바는 어머님께서 밤나들이 하시는 일만은 그만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여장부 어머니는 그 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아들들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호탕하게 말했다. 너희들의 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찌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우리는 여씨가 아니옵니까? 그래, 그럼 여자를 보거라. 그 글자도 아랫입이 윗입보다 크지 않느냐? 너희들은 밥을 먹는 윗입만 중하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아랫입도 크게 중하니라. 그러니 더 이상 날 말릴 생각하지 말거라. 이에 놀란 철없는 막내 아들이 그런데 어머니는 안 그래도 입이 크신데 그보다 훨씬 큰 아랫입을 누가 감당하나요? 옛날 어느 마을에 김대감은 나이 70이 넘도록 부인에게 잡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인이 눕게 되자 여종 말자와 몰래 정을 통하며 말자에게 푹 빠져 정신이 없는데 말자야, 내가 네 덕에 이제야 인생의 행복을 알게 되었구나. 근데 왜 이리 갈수록 예뻐지는 것이냐? 너 때문에 아주 못 살겠네. 못 살아? 아이 참, 대감마님이 못 살면 어떡하나요? 내가 못 살게 괴롭혀 주세요. 허허, 그거야 내 전문이지. 오늘 밤에도 안방으로 건너오거라. 그런데 주인마님이 우리 사이를 눈치챈 것 같아 너무 무섭습니다. 걱정 말거라. 자리에 누워 오늘 내일 하는데 무슨 걱정이냐? 할멈만 떠나면 네가 이제 안방을 차지하거라.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최고. 그리고 잠시 후 아픈 몸을 이끌고 부인이 나와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여종과 내 집에서 아주 지지고 볶고 잘하는 짓이오. 허, 사내 대장부가 어찌 한 여인만 품고 산단 말이오. 박대감은 첩이 셋이나 있는데 내 50년 넘게 당신에게 잡혀 산 걸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안 풀리오. 아이고 그게 그리 억울하셨어. 쫄딱망한 몰락한 양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것도 자랑이라고 큰 소리를 쳐. 그래 어디 두고 보십시다. 내 죽어서도 관뚜껑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대감하고 그 기집년을 영원히 괴롭힐 것이요. 그리고 몇 주 후 대감의 부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아니, 대감마님, 주인마님이 떠나셨는데 왜 잔치를 여십니까? 화가 나 저승에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살아생전 늘 관뚜껑 열고 나와서 대감마님을 괴롭힌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주인마님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허, 걱정 말거라. 내 그럴 줄 알고 관의 못질을 단단히 해두었으니 걱정할 것 없다. 그래도 주인마님 힘이 장사가 아니십니까? 그깟 나무 관 부서뜨리는 것은 일도 아닐 텐데. 허, 이놈 참 겁은 많아가지고 걱정 말래도 내 그럴 줄 알고 관을 뒤집어 묻었단다. 그런데 대감마님, 주인마님께서는 늘 옆으로 돌아서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차, 큰일이구나. 이걸 어쩌지? 그건 그렇고 그걸 내 놈이 어떻게 알았느냐?
그렇게 두 사람은 몇 달을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대감집 하인들인 바보 노총각 칠복이와 어리석은 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혼례를 마치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다. 달자야, 내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 왜 손꼽아 기다렸는데? 다 알면서 뭘 묻고 그래? 사내들은 다 이날만 기다린다니까. 나는 도통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니까 이제 매일 너와 뜨거운 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 좋아. 나도 들어서 다 알아.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둘은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서방아, 너 진짜 대단하구나. 뭘 그냥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한 거야. 그 말을 하다 칠복이는 동네 친구들이 농담으로 한 말이 생각났다. 그런데 말이야, 너 진짜 처녀가 맞아? 뭐라고? 왜 그런 걸 묻고 그래? 당연하지. 아, 미안해. 잘은 모르겠지만 돌쇠가 했던 말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진짜 맞다니까. 왜 그래? 증인도 있다니까. 그래? 누가 그러던데? 3일 전에 대감마님이 방에 데려가더니 옷을 벗으라고 했어. 그래서 대감마님 방에서 옷 벗고 뭐 했는데? 방금 우리가 한 거 그런 거 했어. 하고 나더니 대감마님이 너 진짜 수처녀구나 그랬어. 이에 칠복이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 그럼 수처녀가 맞네. 대감마님이 맞다면 맞는 거야. 대감마님은 모르는 게 없잖아. 그러자 달자가 칠복이에게 묻는데 그런데 서방아, 너는 수총각 맞아? 그럼 나도 진짜 총각 맞아? 그래, 누가 그러던데? 안방마님이 한 10년 전에 총각 맞다고 했어. 오진산의 머슴 칠복이가 은근히 주인집 딸을 넘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를 한번 버려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다. 칠복이는 주인 내외가 외출한 틈을 타 홀로 마당을 거닐고 있는 아가씨에게 접근하여 슬쩍 말을 걸었다. 아가씨, 저기 괜찮으시면 저랑 숲속에 가지 않으실래요?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숲속에 가서 뭐 하려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죠. 사실은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즐거운 걸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즐거운 거라니. 잠시 주춤하던 칠복이가 말했다. 그러니까 거 무엇이냐 하면 저기 아랫마을 박생원네 순말과 김초신의 앞말이 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놀면 되는 거죠. 그래, 그거 재밌겠는데? 그렇겠죠? 재미있겠지요? 그렇지만 말이야, 박생원 내 말이 여간 빨리 달려야지. 그런 흉내를 내가 어떻게 낼 수 있나? 듣고 보니 좀 그런 것 같기는 하네요. 칠복이가 잠깐 난처해 하다가 다시 이렇게 둘러댔다. 그럼 오훈장댁 염소들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건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싫어. 염소는 볼로 받기만 하던 걸 뭐. 다치면 어쩌려고. 아가씨가 또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다면 말이죠. 망설이던 칠복이가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순인의 멍멍이들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거 아주 쉽고 재미있는데 말이죠. 그러자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아가씨가 이윽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하면 어떨까?